사진을 찍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총 세 가지예요. 일반인의 그 1년 그 비포 설량, 허용 설량이 5mSv라고는 하는데, 질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에 이득과 X선을 맞아서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서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맨날 그 녹화하던 회의실이 너무 지루해서 동네에 있는 스튜디오에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녹화를 하려고 오긴 왔는데,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조명이 몇 개 있는 정도 수준? 회의실은 조금 시끄럽긴 한데 여기는 좀 조용하긴 하네요. 오늘은 네이버에 지식인에 혹시 영상의학과 관련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뭘까, 그런 거 한번 찾아봤더니 의외로 CT, MRI, 초음파 이 사이의 차이가 뭐냐, 그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뭐 당연히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라 허번날 그냥 당연히 아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한 그 차이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학과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총 세 가지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계열은 이제 일반 뭐 가슴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투과해서 찍는 그 엑스레이하고, 그다음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CT, 그다음에 뭐 혈관 조형이니 뭐 투신이 하는 그것도 이제 역시 엑스레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그 투시, 그 세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음파를 쓰죠. 초음파가 이제 몸 안에 투과를 해서 어떤 특정한 그 조직 사이의 계면에서 이렇게 반사를 하는 걸 가지고 사진을 만드는 그런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MRI.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찍는 거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엑스레이 기계를 이제 나타낸 건데, 요 위치에 있는 요게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라고 돼 있고, 요 뒤에 보면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필름이 들어갔어요. 필름이 들어가고, 요새는 이제 뭐 CR, 뭐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디텍터, 센서죠, 센서. 엑스레이에서 오는 빛을 여기다 기록하는 그런, 요새는 이제 DR이라 그래서 필름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여기다가 그 반도체 센서를 이렇게 네모난 거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빛이 오면 그 빛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몸을 투과해서, 엑스레이 생성기 제너레이터에서 엑스레이가 나오면 몸을 투과해서 그 뒤에 있는 감광판에 엑스레이가 이제 그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제 거기 기록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는 뼈, 그 다음에 물, 공기, 기름, 이 네 가지 정도의 농담,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여기 이제 저기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그렇게 민감한 그런 게 아니라서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프 이렇게 부르고, 뭐 투과 X선 이미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새는 옛날에 필름을 썼지만 요새는 뭐 전자장치, 디지털 장치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뼈 같은 거 볼 때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볼 때 있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가슴 엑스레이 뭐 찍을 때 이렇게 좋은데, 요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좋은 그 사진 찍어서 이제 진단하는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일체 검사로 사용을 해요. 제일 많이 찍는 엑스레이가 아마도 개수로 따지면 뼈 엑스레이일 거고, 어디 다치면 엑스레이 찍어서 뭐 뼈가 부러졌네 안 부러졌네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찍는 게 가슴 엑스레이인데, 근데 옛날에 보다는 지금은 그 유용성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뼈에 골절이 생긴다고 해도 뼈의 골절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양을 띠거나, 아니면 복잡한 있지, 손목이나 뭐 목이나 척추나 이런 데서 골절이 생기면 미세골절은 잘 안 보여요. 미세골절 안 보이는 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또 CT를 찍게 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가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결핵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라 결핵 같은 거 진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결핵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는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암을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어요. 사이즈가 크면. 사이즈가 작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 기준이 되는 게 한 1cm 정도 돼요. 1cm 미만으로 그 결절, 그러니까 종양의 크기가 떨어지면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래서 요새는 폐암이나 이런 거 진단을 할 때 일반 가슴 엑스레이 사용을 안 하고
저설량 패시티라는 걸 찍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지나가면 요렇게 생긴 이제 그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제 동그란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통에 있는 요쪽에는 엑스레이 만드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엑스레이를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뺑뺑 돌아요. 안에서 돌면서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CT를 찍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저기는 에너지는 당연히 엑스레이고, 뒤에 있는 저거는 우리 일반 엑스레이 찍는 것 같은 이제 디텍터 같은 게 들어가니까 일반적 엑스레이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는 동일한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뭔가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소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X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 요거가 이제 물질의 밀도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 밀도를 다 더한 게,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저기 센서 디텍터에 찍힐 거잖아요. 요 줄도 마찬가지, 요 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쪽 줄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 튜브가 돌기 때문에, 사각형을 뺑뺑 돌아가면서 각 방향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더해진 값들이 이제 동그랗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 없이 많은 값들을,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무슨 다원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얼마고 이렇게 더했을 때 얼마면 이 안에 있는 숫자는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계산. 그래서 CT라는 게, CT의 C자가 computed예요. 계산한다는 소리죠. computed tomography. tomography는 단층 촬영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단층이 이렇게 엑스레이 2가 된 그 값을 가지고 이 단면의 픽셀의 밝기를 계산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CT인 거죠. 이제 CT는 당연히 엑스레이, 일반 엑스레이랑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쓰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반 촬영, 가슴 엑스레이를 찍을 때 0.1mSv 정도 된다 그러면 저설량 패시티가 한 1mSv 정도 되고요. 복부 CT를 조영제를 안 맞고 찍을 때 5mSv, 맞고 찍었을 때 10mSv 정도 돼요. 그러면 피폭 한 개,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폭이 뭐 별 문제 안 되게 하는 기준치가 있을까? 그런 건 없어요. 일반인의 1년 피폭 허용 설량이 5mSv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연구된 거 보면은 방사선은 그러니까 받은 만큼 확률적으로 뭔가 암이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요. X선이 들어가서 DNA의 고리를 상하게 만들고, 거기서 뭔가 상한 DNA 고리가 잘못돼서 거기서 뭔가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작은 양을 맞거나 큰 양을 맞거나 10까지는 괜찮고 10을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형으로 증가하는 거죠. 0.1보다는 1이 10배만큼 나쁘다. 1보다는 100이 100배만큼 나쁘다. 이런 거지. 50까지는 오케이고 51서부터는 나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사선 피폭은 통제하는 원칙이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낮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X선을 왜 자꾸 찍냐?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질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의 이득과 X선을 맞아서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서 질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이득이 높을 때는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게 당연히 정당화가 되는 거죠. 뭐 X선 안 쓰고 그냥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야 X선 사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게 원칙인데, 실제로 이제 대강 일반적인 임상적인 그런 걸로 해서 피폭량, 이거 일회 피폭량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해서 한 6개월에 뭐 피폭량이 한 7-80mSv 정도, 100mSv 이내다 그러면 대강 괜찮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피폭된 사람이 뭐 10명, 20명일 땐 별 문제가 없지만 수천 명, 수억 명 뭐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뭔가 케이스들이 생겨나겠죠. 우리 옛날에 백신 맞으면은 굉장히 백신을 사용하는 명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던 것처럼.